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리시는 성교육의 질문에 관해서 좋은 솔루션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저는 브릿지앤 교육연구소의 대표 김혜원이고요. 오늘은 성교육 전문 코칭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교육 기업 강의를 하고 있는 일명 힐링코치 최기원입니다. 네. 요즘에 최근에 더 아름다우셨어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네, 최근에 또 클린이라는 거 디톡스를 해가지고 와. 많이 디스트레스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늘 건강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중학생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중2입니다. 북한이 못 네, 쳐들어온다는 못 중에. 쳐들어온다는 중2. 네. 네. 요즘에 중학생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서도 네. 많은 조금 뭐 과제도 맞아요. 있고 한데 네. 그 중에서 다양한 질문들 중에 참 요 질문 어렵다라는 제가 눈에 꽂힌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이제는 사춘기를 겪고 막 이제 어른 같잖아요. 몸도 좀 컸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클 만큼 컸어.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야. 맞아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냐. 나도 남친 여친이 있는데 솔직히 성관계도 내 몸인데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모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맞습니다. 중2를 키우는 이제 부모님으로서 요즘 아이들 좀 어떤가요? 요즘 중2 이제 따님인데요. 학교에서 이런 과제가 나왔더라고요. 10대 아이들이 임신을 했었을 때 찬성이냐 아니면 아이를 낳았었을 때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이제 논술을 하라는 이런 숙제 같은 게 있어서 어렵다. 아이가 이제 묻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또 워낙 제가 이쪽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아빠도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해가지고 네. 아빠랑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의문점이 그럼 네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제 딸이 엄마 그냥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던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교육에 대해서. 또 많이 또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또 어려워하세요. 그 이유는 내가 몰라서, 내가 뭐 안 배워서, 그리고 무슨 아이와 무슨 창피해. 그리고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돼? 맞아요. 그 제일 문제점들이 결국은 지금 가르쳐주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얘가 또 너무 빨리 또 성에 대해서 알면 안 좋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기 때문에 부추기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걱정을 맞아요. 많이 하시죠 부모님.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다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이들은 우리가 핸드폰 유무를 쓰다 보면 자유롭잖아요. 핸드폰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 뉴스를 보면 저는 정말 속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뉴스가 10대 사건이. 그러면서 가해자분들이 10대들도 권리가 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대들이 나도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어른들도 한다는 거죠. 10대들이랑 성관계에 일어나서 문제들을 보면 뉴스에서 많이 보면 그걸 또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뉴스에 나오고 또 많이 심각하고 그런 문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논술을 쓴다라는 자체도 조금 속상했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아이들 정말 제대로 아는 건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지, 그 팀에 대해서 아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 되고, 그렇다 보니 또 공교육에서는 이 교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왜냐면 서로 다른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또 다른 성인 시기에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다 보니 한 반에 아무래도 다른 성인적인 아이들이 교육을 또 받고 부모로부터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정확한 그런 교육이 안 되다 보니 좀 안타깝고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저는 좀. 요즘에 뭐 워낙 아이들이 빠르게 우리 세대와는 많이 다르긴 하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또 부모로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대놓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되게 애매한 내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좀 어디까지 하면 좋다 이런 솔루션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저는 충분히 아이와 소통이 되느냐가 먼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을 하느냐인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표님도 알다시피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뭐 유치원부터 초등부터 또 2차 성징이 왔을 때부터 그쵸. 또 심지어는 또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우리 어른들도 받아야 되는 게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애들이 안 하다 보니까 미처 받지도 못하고 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순전히 다 인터넷으로 배운다던가 아니면 제일 또래 선생님? 또 빠른 아이들이 또 가르다주는 이런 수다로 네. 얘네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 어른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런 음란물, 미디어, 심지어는 드라마에서 잘못되는 이런 성적, 네. 뭐 이런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그런 건 순전히 저희가 알면서도 사회가 알면서도 무관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야 크면 다 알아. 조그만 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솔직히 해피가 아닌가. 같은 네. 어른으로서 조금 창피도 하고 또 해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네. 많이 해봅니다. 최근에 6학년 아이들과 성교육을 했는데 자 아기는 어디로 나올까? 되게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똥꼬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단어를 몰라요. 뭐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6학년이다 보니 뭐 많은 질문들이 있는 때이긴 한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편하게 이야기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맞아요. 자기 얘기를 해보려고 엄마가 딱 앉았더니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엄마 나도 할 거야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이게 성교육 과정 중에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또 자존감 향상 목적을 두고 사용되기 좀 시작한 용어예요. 네,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이 용어가 뭐 보호법이 즉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뭐 성폭력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도 네. 가르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상대 아동, 청소년, 즉 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뭐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하는 성관계를 했으니 성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로 가해자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는데 잘못 수용하고 되었다는 게 종종 뉴스에서 접할 수 있고 또 이 지금 현실적인 사회적인 문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이 10대들의 성관계를 부추기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요 잘못된 어른들이 사상에 10대들도 섹스할 권리가 있고 더불어 우리 요즘 낙태법도 이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네. 10대들도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들 하세요. 자, 너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 너의 권리를 행사해 하고 경험해봐라고 이런 속삭이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이런 말들이 솔직히 말해서 성적 자극적으로 약한 우리 아이들이 이 선동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될 게 어머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정말 거짓말이라는 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의제강간이라고 해요. 근데 의제강간이라는 뜻은 성관계에서 동의했더라도 또 동의로 간주하지 않고 강간으로 보기를 말하는 거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상 연령이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네. 즉 성착취, 즉 강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요, 10대는요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요, 또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또 뭐 불쾌감, 이런 또 불편함, 이런 게 주관적인 성적 느낌이나 뭐 감정에 대한 인식이나 표현이 어렵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또 나와 있어요 판례에. 그러니까 따라서 이 성적이나 도덕이나 관념 뭐 이런 것들이 성적 가치 기준이 서 있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누리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이들이 다 하고 싶고 특히 또 엄마는 하면서 아빠는 밤늦게 TV 보는 나는 왜 안 돼? 맞아요. 이런 작은 것부터 아이들 맞아요. 생활 속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 늘 부모님들이 성인 되면 해. 맞아요. 아직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보호 아래.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싫으면 네가 떠나라. 집을 나가라. 이런 부모님도 계셨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과 잘 소통을 해나가면서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왜 하면 아직은 안 돼라고 하는 건지. 근데 저도 성교육하다 보면 사람의 이제 이 몸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직 중학생이고 10대는 몸이 다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기본적인 자궁안의 편편세포가 바뀌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 직접적인 경험은 나중에 자궁 경부암으로도 많이 이어지고요. 아이들 건강을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맞아요. 그런 불이 너무나 또 아주 연계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성교육은 남자아이들이 너무 필수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친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의 어떤 한순간에 잘 참지 못했던 행동이 정말로 내 여친의 몸을 망가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전문 용어와 또 정말 우리가 이 성범죄에 있어서 특히나 강간이라든지 있어서는 안 되는 성추행 이런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중학생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께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어떤 이 성적인 호기심이 있을지 모르는 이 부모님들께 우리가 한번 또 이 아이들과 소통에 한번 3가지 팁 정도를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하고 싶었던 오늘 이야기들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교육은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밥을 먹었니? 라는 그런 대화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 네. 쉽게 평소에 네. 그냥 하던 대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건 제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미리 좀 준비된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 맞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교육은 인성교육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인성교육이고 그 인성교육 안에서도 존중이 일단 내면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었을 때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아버님들도 누구나 다 쉽게 그냥 얘가 물어볼 수 있는 걸 당연히 물어보는구나 라고 그럼요. 생각하시고 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와 맞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면 정말 이 수많은 유혹 안에서 수많은 속삭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와 충분히 그 대화를 하셨다면 또 신체의 변화에 따른 감정 내용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마음에도 근육이 생겨서 또 힘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마음의 힘으로 어떤 궁금증이나 어떤 고민이나 또 생기면 또 부모와 소통하려고 애들이 이루려고 또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도 준비된 마음의 힘을 가지려고 조금 노력해야 한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2차 성징도 막 나타나잖아요. 네, 맞아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의 잘. 몸도 막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 오빠도 좋고 저 오빠도 좋은데 이런 고민 한창 할 때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연예인들 봐도 애들이 네. 저 오빠 너무 멋있는데 라고 또 사랑의 또 맞아요. 핑크 러브러브를 맞아요. 상상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마음 근육이 또 힘을 생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3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우리 10대들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시면 자기 마음대로 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도 없는 나이고 충분히 어떤 것이 성인지라는 걸 충분히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내 몸을 먼저 소중하게 또 여겨야 된다는 거,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내 몸을 소중히 존중하고 충분히 어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자기를 스스로 좀 존중하는 마음과 또 부모님과 소통하는 그런 좀 힘도 마음의 힘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자기결정권이 내 몸이고 내가 결정하라는 말이지만 아직 우리가 특히나 성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너무나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또 이야기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히 어찌 보면 내가 좋아하는 남친과 여친과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정말 얘기 솔직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의 정말 진정한 존중을 내가 남친 여친과 정말 그런 말까지도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좀 더 성숙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진지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네. 오늘 또 우리 전문 강사님께서 딱 3가지를 정리해 주시니까 더 마음에 쏙쏙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또 멋진 이야기 네. 또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주세요. 네, 또 궁금하신 건 댓글로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